강원도 인제 들머리에 산줄기마다 열기가 맺혀 있었다. 산허리의 작은 암자 운화함은 낮이면 숨을 죽인 듯 조용했고 해가 지면 솔바람이 낡은 기와장 밑을 훑고 지나갔다. 현목은 마루 끝에 앉아 물을 조금씩 마셨다. 병원에서 건네받은 얇은 서류 봉투가 방 안 책상에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간이 망가졌다는 말이 오래 묵은 먼지처럼 붙어 있었다. 종이를 볼 때마다 얼굴은 굳어졌지만 눈은 어쩐지 선선했다.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확실함은 이상하게도 하루를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그날도 그는 장터에서 사온 마른 풀과 무, 소금 한 봉지를 10리 남짓 들고 올랐다. 인제읍내 장터는 아직 현금이 넘어가는 소리가 나는 곳이라서 계산대 대신 사람 눈빛이 먼저 오갔다. 그는 좁은 골목에서 허리가 굽은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20킬로짜리 쌀 포대를 끌며 서성였고 트럭에 올리지 못한 채 땀만 흘리고 있었다. 현목은 말없이 포대를 어깨에 업었다. 노인의 손등에 붙은 점과 길게 늙은 손톱이 흔들렸다. 짧은 거리를 옮기고 나니 노인은 몇 번이나 허리를 숙였다. 스님, 덕을 쌓으셨소. 현목은 웃지도 겸연쩍어 하지도 않았다. 말 대신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암자로 올라오는 아스팔트는 여름이면 유리잔처럼 뜨거웠다. 그 길 중턱 버려진 공사 표지판 옆 그늘에 하얀 강아지 셋이 웅크리고 있었다. 마른 혀를 내민 차에 서로의 등에 턱을 얹고 버티는 모습이었다. 현목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개를 좋아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다. 좋아한다, 싫다, 같은 말들이 병원 진료 기록처럼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다는 걸 아는 나이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작은 목숨 셋이 서로에게 기대 버티는 모양이 먼지에 잔뜩 젖은 갈증처럼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시멘트 바닥의 열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랐다. 현목은 짐꾼들이 쓰던 삼배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더듬었다. 뜨거웠다. 장바구니 안쪽에 자신의 얇은 도복 윗자락을 접어 깔고 강아지들을 하나씩 들어 올렸다. 두 마리는 바로 몸을 말아 누웠고 조금 더 큰 한 마리는 눈을 치켜뜨고 그의 손가락을 조심스레 물었다. 이빨 대신 잇몸에 부드러움이 닿았다. 정심, 고요, 온기. 현목은 차례대로 이름을 붙였다. 누가 듣는 것도 아닌데 이름들이 입안에서 금세 자리를 찾았다. 암자까지 남은 오르막은 살짝 숨이 찼다. 장바구니는 자꾸만 한쪽으로 기울었고 현목은 자주 멈춰 장바구니에 끈을 바르게 걸었다. 무릉덩이 흔적도 산토끼도 보이지 않는 길이었다. 산새가 한 번 울고 응답하는 울음은 없었다. 암자 앞 공터에 닿았을 때 강아지 셋은 동시에 고개를 든 뒤 다시 축 늘어졌다. 현목은 마루 앞에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통에 받아둔 물을 공기에 식혀가며 조금씩 떠주었다. 그릇은 스테인리스 양념 접시였다. 물을 핥는 소리가 마른 나무십 긁는 소리처럼 작게 깔렸다. 밤에는 별이 낮게 내려왔다. 현목은 누운 강아지 근처에 모포를 깔아주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창턱에는 병원 봉투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그는 등 뒤로 바람이 스며드는 걸 느끼며 눈을 감았다. 오래 쓰던 목탁의 나무결이 손끝에서 천천히 식었다. 정심, 고요, 온기. 이름을 안쪽으로 부르자 호흡이 조금 고르게 맞춰졌다. 잠결에 새 목숨의 따뜻함이 마루 밑에서 반사되어 방 안 공기에 얇게 퍼지는 것 같았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간혹 가장 조용할 때 문틈으로 들어왔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동쪽 능선의 턱을 넘기도 전에 정심이 먼저 일어났다. 작은 울음과 함께 마루 끝을 한 바퀴 도는 사이 고요가 뒤따랐고 옹이는 두 녀석의 꼬리를 한 번 물고 나서서야 움직였다. 현목은 오랜만에 아주 느린 산책을 나갔다. 암자 뒤편에 소나무 숲을 타고난 길이었다. 풀잎에 달라붙은 이슬이 발목에 닿을 때마다 시원함이 뼛속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강아지들은 흙냄새가 묻은 모든 것에 놀랐고 금방 익숙해졌다. 현목이 공손하게 낮은 가지를 치우면 정심이 먼저 지나가고 고요가 그 뒤를 붙었다. 옹기는 맨 끝에서 뒤돌아보며 사람과 산길 사이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졌다. 아침 끼니는 단출했다. 보리쌀로 쓴 묽은 죽을 식혀 강아지에게 나눠주고 남은 죽에 간장을 몇 방울 떨어뜨려 그가 먹었다. 같은 리듬으로 젓가락이 움직이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의 호흡도 같은 속도로 묶였다. 며칠이 지나자 얼굴빛이 맑아졌다고 마을 사람들이 말했다. 스님, 어디 또 약 받고 오셨어요? 산중으로 약초를 캐러 다니는 최노인이 웃으며 물었다. 현목은 아니오라는 말 대신 마루에서 졸고 있는 새 녀석을 한번 바라보았다. 최노인은 어깨를 들썩이며 금세 알아듣는 표정을 지었다. 그 즈음 산길 아래쪽 주차 자리에는 처음 보는 외지차가 며칠간 섰다가 사라졌다. 낮이 길어지는 속도로 소문도 가벼워졌다. 산 위에 흰 개 셋 키운대. 버린 개를 새우님이 거두셨대. 이런 말들이 저녁 장터에서 생선의 가격처럼 오갔다. 현목은 신경 쓰지 않았다. 산은 늘 큰 목소리를 싫어했고 암자는 늘 조용한 일만 받아들였다. 다만 강아지들은 낮잠의 길이가 조금 줄었다. 낮잠 사이사이에 문턱까지 달려와 고개를 내밀었고 마루 앞 그림자가 바뀌면 잠깐 꼬리를 쳤다가 다시 말아 올렸다. 어느 날 점심 무렵 가벼운 등판복을 입은 남자 둘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올라왔다. 모자챙 아래 눈매가 얕게 번들거렸다. 스님, 우리 개인데요. 한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다. 등산하다가 잠깐 묶어둔 게 풀려서요. 여기까지 올라온 모양이네요. 그가 등산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냈다. 강아지 사진이 인쇄된 종이, 구겨진 등록 확인서 비슷한 서류, 그리고 어딘가에서 도장처럼 찍은 빨간 표식. 다른 한 명은 암자 안쪽을 대놓고 훑었다. 정심과 고요, 옹이는 그들의 발목 냄새를 맡지 않았다. 대신 마루와 문지방 사이 정확한 경계에 눕더니 귀만 세웠다. 현목은 서류를 손끝으로 넘겨보았다. 종이의 느낌이 어딘가 매끈했고 글씨는 복사기의 잉크처럼 표면에 떠 있었다. 등록번호가 보이네요. 현목이 조심스레 말했다. 그는 서류를 돌려주며 마을의 이장 박만수를 떠올렸다. 저 아래 동네에서 버스 기사 일을 겸하는 사람으로 행정일에는 꼼꼼했다. 이장님 오실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지요. 경찰관도 곧 오실 겁니다. 현목은 차를 내왔다. 작은 찻잔에 달여둔 입차를 따랐다. 두 남자는 서로의 눈을 잠깐 맞췄다. 한 사람은 억지로 웃었고 다른 사람은 웃지 않았다. 박만수가 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다. 그 사이 낮잠의 열기가 기와장과 마룻바닥 사이에 스며들었다. 바람은 멈춰 있었고 소리은 움직이지 않았다. 현목은 여름에만 여는 창문 하나를 더 열었다. 공기가 새로 들어오자 온기가 먼저 고개를 들었다. 낯선 이들의 발끝이 문턱을 넘지 못해 좀이 쑤신 듯 온기는 아주 낮고 둔탁한 소리를 목 안쪽에서 한 번 냈다. 그 소리는 위협이라기보다
여기까지라는 표시처럼 들렸다. 박만수가 땀을 닦으며 올라왔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숨을 고르자 등산복의 한 사람이 서류를 내밀었다. 저희 개인데요. 스님이 키우고 계시다 해서 찾으러 왔습니다.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등록번호, 접종기록, 소유자 확인. 잠깐만요. 그는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눌렀다. 면사무소 담당자와 연결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다른 손으로는 지갑에서 작은 돋보기를 꺼냈다. 박만수는 돋보기 너머로 글자를 읽는 버릇이 있었다. 눈길이 한 줄씩 천천히 종이 위를 걸었다. 잠시 후 근처 파출소의 이윤호 경사가 우리 오르막을 올라왔다. 평소 순찰 때처럼 모자를 바르게 눌러 쓴 모습이었다. 그는 인사 대신 서류부터 받았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호는 전화로 동물 등록 시스템을 조회했고 서류에 적힌 번호를 한 자릿수씩 다시 물었다. 통함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건조하게 오갔다. 조금 있다가 그는 서류를 조용히 접어 돌려주었다. 번호는 존재하지만 해당 사진과 개체 정보가 맞지 않네요. 접종 기록도 복제 흔적이 있습니다. 두 남자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 누구도 강아지를 데려가진 못합니다. 정식 확인이 끝날 때까지는요. 공기가 약간 달라졌다. 햇빛은 같은데 온도가 반걸음 내려앉은 느낌이었다. 침묵은 길지 않았지만 길게 느껴졌다. 남자들 중 한 명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절차를 밟죠.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다른 한 명은 가방 끈을 세게 잡아당겼다. 그들이 내려가는 발소리가 소나무 사이로 금세 깨졌다. 이윤호는 명함을 꺼내 현목에게 건넸다. 혹시 다시 올라오면 저를 부르세요. 오늘은 산 입구에 순찰차를 두겠습니다. 현목은 고개를 숙였다. 박만수는 마루에 잠깐 앉았다 일어나며 개들의 등을 한 번씩 쓸었다. 스님, 오늘은 문빗장 잠그세요. 오후 내내 암자는 그 말을 수행하듯 문턱에 길게 그림자를 눕혔다. 강아지들은 낮잠 대신 영업시간을 바꾼 듯 저녁 무렵까지 마루와 방 사이에서 어슬렁거렸다. 햇살은 물러났지만 공기에는 낮의 열기가 길게 남았다. 사람들은 흘러가고 산은 남았다. 현목은 마루 끝에 앉아 차를 한 잔 더 우렸다. 찬물 온도가 입천장에 닿아 고요하게 식는 동안 마음도 두세 번 깊이 내려앉았다. 강아지들의 숨소리가 서로 엉키다 풀리는 게 귀에 익어 그는 그 소리에 맞춰 천천히 호흡했다. 해가 꺾인 뒤로는 작은 일들이 유난히 선명해졌다. 정심은 나뭇결의 틈새마다 코를 들이밀었고 고요는 문 밖으로 몰래 나갔다가 현목의 시선이 닿자 곧장 돌아왔다. 옹이는 두 녀석이 쳐다보는 곳을 먼저 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한 번 더 살폈다. 현목은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자신도 오래 잊은 리듬을 되찾았다. 식사기도 같은 말이 없이도 생활의 각도가 조금씩 바로잡히는 느낌이었다. 마치 더운 날 마당에 물을 한번 뿌리면 먼지가 수그러드는 것처럼 스스로의 마음속 먼지도 얌전히 앉았다. 해가 산 뒤로 완전히 넘어가자 마당의 색이 하나씩 빠졌다. 박만수가 내려간 뒤로 문은 닫혀 있었고 빗장도 내렸다. 강아지들은 문 바로 앞에 눕지 않았다. 대신 문과 방 사이 그 짧은 복도 같은 공간에 나란히 누워 귀만 세웠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든든해 보였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경계를 서는 방식이었다. 현목은 등바디가 없는 낮은 의자에 기대어 앉아 고개를 벽에 기댔다. 밤 공기는
매미 소리를 천천히 끌고 들어왔다. 서랍 속 봉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후 산 아래쪽 길에서 작은 소리가 한 번 났다. 바람이 잦아들면 고개를 드는 풀잎 같은 소리였다. 바짝 마른 흙을 누가 살짝 밟고 지나갈 때 나는 소리. 강아지들의 귀가 동시에 움직였다. 정심이 먼저 눈을 떴고 고요가 앞발을 모았다. 온기는 몸을 일으키지 않고 목만 천천히 문 쪽으로 돌렸다. 현목은 숨을 세어 보았다. 하나, 둘, 셋. 공기가 한 박자 더 길어졌다. 벌레 울음 사이로 어쩐지 사람의 숨 고르는 기척이 났고 길게 섞여 들어왔다. 현목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등을 벽에서 떼고 손에 닿는 첫 번째 물건, 바람이 잘 통하라고 창틀에 걸어둔 대나무 부채를 가만히 쥐었다. 문과 창 사이의 공기가 미세하게 뒤틀리는 느낌이었다. 강아지 셋은 여전히 소리 없이 엎드려 있었다. 문틀의 그림자가 빗장에 걸려 두 겹으로 겹쳐졌고 그 겹이 아주 천천히 눈금없는 시계처럼 길이를 바꿨다. 아랫길에서는 더 이상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멈춰선 누군가가 한참 동안 숨을 다듬는 듯한 목 안쪽에 마른 울림만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산사의 하나가 아주 멀리서 짧게 울었다. 울음은 곧장 끊겼다. 현목은 부채를 내려놓았다. 문 밖으로 누군가의 시선이 살짝 닿는 느낌이 있었다. 그것은 공격의 예고도 인사의 조짐도 아니었다. 아직은 말로 부를 수 없는 기류였다. 강아지들의 코끝이 동시에 떨렸다. 괜찮다. 현목은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약속처럼 들렸다. 그는 빗장에 손을 대지 않았다. 밤은 깊어졌고 복도의 공기는 조금 더 차분해졌다. 그리고 계단 아래쪽 어디쯤에서 또 다른 발자국이 아주 천천히 한 계단씩 숨을 고르며 올라오기 시작했다. 문지방에 얹힌 그림자가 조금 더 진해졌을 때 계단 아래에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분명해졌다. 메마른 흙을 누르던 발이 한 번 멈추고 다시 한 계단을 밟았다. 정심이 아주 낮은 으르렁거림을 목 안에서 한 줄 꺼냈다. 고요는 앞발을 포개고 옹이는 문 쪽으로 몸을 반 기울인 채 귀를 쫑긋 세웠다. 현목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부채를 놓고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셨다. 대답처럼 문 밖에서 사람의 호흡이 한 톤 낮아졌다. 스님. 취기가 살짝 섞인 목소리였다. 낮에 왔던 두 사람 가운데 하나의 목소리였다. 문 좀 열어보시지요. 데리러 왔습니다. 오늘 밤에는 끝내야죠. 문짝이 자랑스럽게 울리는 소리를 내며 한 번 쿵 하고 흔들렸다. 빗장은 버텼다. 현목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바닥을 들어 올리면서 세 마리의 개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정심이 몸을 일으켰고 고요가 뒤따랐다. 온기는 한 발을 반쯤 앞으로 떼며 문과 몸 사이 간격을 정확히 맞췄다. 그들은 소리내지 않는 울타리처럼 문 앞에 나란히 섰다. 문 밖의 남자가 성큼성큼 문턱 가까이로 다가왔다.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다. 좋게 끝냅시다, 스님. 우리도 바빠요. 손잡이가 한 번 더 힘없이 흔들렸다가 이번에는 잡아당기는 힘이 실렸다. 나무와 쇠가 서로를 긁는 둔탁한 마찰음이 났다. 그 소리 위로 아래쪽 길에서 또 다른 발자국이 섞여 올라왔다. 사람 한 명의 걸음은 혼자일 때와 달리 몇 사람의 발 뒤꿈치가 흙을 눌러 올릴 때 뉘앙스가 바뀐다. 현목은 그 차이를 들었다. 문 밖의 남자도 들었는지
움직임을 멈추었다. 거기 누구요? 취기 섞인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그때 박만수의 건조한 숨결이 섞인 말이 올라왔다. 밤에 무슨 일입니까?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얇게 갈랐다. 빛이 문짝에 나뭇결에 닿자 어둠은 더 깊은 그늘로 물러섰다. 뒤이어 다른 발소리, 무정이의 짧은 찌르르 소리, 그리고 이윤호 경사입니다. 라는 낮게 잘라 말하는 목소리. 파출소에서 약속했던 대로 산 입구를 돌다가 올라온 모양이었다. 문 밖의 남자는 잠깐 말을 잃었다. 아주 짧지만 확실한 정적이 지나갔다. 등산객입니다. 그가 말끝을 부드럽게 바꾸었다. 길을 잃어서요. 스님께 물으려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정이에서 또렷한 맥박 같은 잡음이 삐끗 하고 지나갔다. 내려옵시다. 이윤호가 말했다. 밤에는 산이 사람을 싫어합니다. 문의야 돌계단 사이의 공간에 빛이 한번 내려앉았고 잠시 뒤 발소리 방향은 아래로 바뀌었다. 그들이 내려가는 동안 정심과 고요, 온기의 귀가 아주 천천히 힘을 뺐다. 현목은 빗장을 건드리지 않았다. 문은 닫힌 채 가벼운 진동만을 천천히 잦아들게 했다. 잠시 후 아래쪽에서 박만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스님, 다 내려갑니다. 오늘은 입구 쪽에서 한 번 더 돌겠습니다. 현목은 그제야 문에서 몸을 떼었다. 개들은 문 앞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앉았다. 그들의 숨소리는 이제 규칙적이었다. 밤의 온도가 반걸음 내려앉으면서 매미 소리도 한 톤 낮아졌다. 다음 계절이 예고 없이 문턱을 한 번 넘나드는 순간처럼 공기는 밑바닥에서부터 차분해졌다. 그날 밤은 길었다. 잠들기 직전의 간극에서 현목은 오랫동안 낮의 서류와 저녁의 기척을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달아보았다. 종이의 매끈함과 발소리의 마찰감, 복제된 도장과 숨어있던 숨,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는 말보다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이름을 마음속으로 다시 불렀다. 정심, 고요, 온기. 새 이름을 부르고 나면 마음이 스스로 눕는 자리를 찾아갔다. 마루 밑 공기는 따뜻했고 방 안의 공기는 서늘했다. 그 두 공기 사이에 얇은 경계에 누워 잠들었다. 이튿날 아침 아래 동네에서 소식이 올라왔다. 밤에 산을 올랐던 남자가 입구 쪽에서 신분 확인을 받았고 근처 펜션으로 돌아갔다가 새벽에 다시 차를 몰려다 노출된 번호판 때문에 파출소로 불려 들어갔다는 이야기였다. 별일은 없었다. 대신 경고장이 나갔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윤호가 낮에 한 번 더 올라와 말하자 현목은 머리를 숙였다. 제가 번거롭게 했지요. 그는 그렇게 답했다. 개들은 그 말의 높낮이를 알아듣는 듯 귀를 약간씩 움직였다. 사흘이 더 지났다. 낮 동안의 공기는 훨씬 말랐고 저녁이면 하늘의 경계가 더 선명해졌다. 강아지 셋은 이제 산길의 모든 굴곡을 알고 있었다. 정심은 조금 앞서가다가도 뒤를 확인해 현목이 보이면 다시 속도를 맞춰 걸었다. 고요는 한 번 멈춰 파리 한 마리를 눈으로 쫓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옹이는 언제나 맨 뒤에서 사람과 숲 사이의 틈을 세웠다. 틈이 너무 좁아지면 앞으로 나가 공기를 터주고 너무 넓어지면 뒤로 물러나 그 틈을 메웠다. 걷는 동안 현목은 숨이 덜 찼다. 어느 날은 오르막 중간쯤에서 걸음을 멈추고 흉곽 높이를 손바닥으로 재보았는데 예전보다 위로 더 올라와 있었다. 그만큼 호흡이 깊게 드나든다는 뜻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스님의 얼굴빛이 더 밝아졌다고 했다. 진짜로 약을 바꾸신 게요? 장터의 국밥집 주인이 놀란 눈으로 물었을 때 현목은 고개를 저었다. 미소 대신 사발에 뜬 파의 초록빛을 한번 보였다. 말을 아끼는 것과 무심한 것은 달랐다. 말이 없어도 이해되는 때와 말이 있어도 닿지 않는 때가 있었다. 국밥집 주인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툭 던지듯 말했다. 한번 병원에 가보세요. 좋아졌다는 거 종이로도 확인하면 맘이 더 놓이지요. 그 말은 충고 같지도 관심 과시도 아니었다. 오래 장사를 한 사람의 밥을 권하는 말투였다. 현목은 그날 저녁 가벼운 짐만 챙겼다. 마을버스 첫 차를 타고 시내 종합병원으로 갔다. 정심, 고요, 온기는 마당에 누워 있다가 그가 들고 나선 장바구니의 낯선 냄새를 맡았다. 조금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가 싶더니 나란히 게이트까지 배웅을 나왔다. 금방 올게. 그는 개들이 귀로만 알아듣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 녀석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아주 느린 움직임을 보였다. 그 움직임은 빗장이 부드럽게 걸릴 때 나는 미세한 소리처럼 묘하게 안심을 줬다. 병원의 냄새는 산의 냄새와 정반대였다. 소독약과 금속의 냄새, 오래된 공기가 좁은 복도에 겹겹이 쌓여 있었다. 접수 창구에서 이름을 적고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 앉았다. 벽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고 바닥의 줄은 누군가의 불안에 맞춰 길게 늘어졌다. 현목은 번호표의 각진 끝을 엄지로 문질렀다. 자신의 이름이 스피커에서 불릴 때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의사는 젊었고 눈매는 오래된 책장을 넘길 때 똑바로 문장을 따라가는 사람의 눈이었다. 검사부터 하시죠. 의사는 불필요한 위로를 하지 않았다. 현목에게 그 태도가 편했다. CT실에서 그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기계의 둔탁한 회전음이 귀 위를 지나갔다. 숨을 들이쉬고 멈추라는 지시가 이어졌다. 몸은 차갑지 않았고 마음은 지나치게 뜨겁지도 않았다. 검사실의 천장에는 작은 스티커 하나가 붙어 있었다. 별 모양이었다. 누가 붙였을까? 언제부터 붙어 있었을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천천히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검사실 문이 열리고 의사는 필름과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잠깐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 잠깐은 보통의 잠깐과 다른 길이를 가졌다. 기다림은 항상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의사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 의사는 화면을 한동안 말없이 쳐다보았다. 지나치게 친절한 표정도 과도하게 염려하는 얼굴도 아니었다. 눈동자가 문장 위를 읽듯 이미지의 음영을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다. 이전 기록을 가져오셨나요? 의사가 물었다. 현목은 봉투를 내밀었다. 의사는 지난번 검사 결과와 오늘의 이미지를 번갈아 띄워놓고 몇 번이나 확대와 축소를 반복했다. 시간이 무성하게 흘렀다. 결국 의사는 손가락으로 화면의 한 부분을 가볍게 가리켰다.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염증 반응도 낮아졌고요.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느립니다. 그 말은 놀라움으로 터지지 않았다. 대신 깊은 곳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의사는 말을 아꼈다. 오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변화는 분명합니다. 약을 그대로 드시되 생활 리듬을 유지하세요. 한 달 뒤에 다시 봅시다. 현목은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을 나와 복도 끝 창가에 잠깐 섰다.
바깥에는 도시의 바람이 여름의 끝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다. 그는 창문에 손바닥을 가만히 댔다 떼었다. 유리의 온도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 무난한 온도 속에서 마음이 아주 조금 더 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그는 빈 좌석의 등을 바라봤다. 누구도 앉아있지 않은 자리들의 모양은 누구나 앉을 수 있다는 뜻이었고, 동시에 아무도 앉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했다. 의미는 선택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버스가 마을 어귀에 닿았을 때 개들은 이미 게이트 앞에 서 있었다. 정심은 땅을 한번 긁고 고요는 앞발을 들었다 놓았다. 옹이는 고개를 기울였다. 현목이 가까이 다가가자 새 녀석은 소리 없이 원을 그리며 그를 감쌌다. 환영은 요란할 필요가 없었다. 원으로 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이후 암제는 가끔 사람들이 올라왔다. 누구는 말이 많았고 누구는 말이 없었다. 누구는 손끝이 늘 떨렸고 누구는 발소리가 늘 조심스러웠다. 현목은 올라오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말을 건네지 않았다. 어떤 이에게는 찻잔을 먼저 내밀었고 어떤 이에게는 마루 끝 그늘을 가리켰다. 정심은 몸무게를 잔잔하게 기대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 무게는 상대의 어깨를 꺼뜨리지도 곧게 세우지도 않았다. 고요는 문턱에서 시간을 느렸다 줄였다.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닫아주기도 했다. 옹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풍경 사이를 살폈다.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이 넘치는지 그의 코끝이 먼저 알아챘다. 손이 멈추질 않아요. 어느 날 동네 공방을 하던 중년 남자가 올라와 말했다. 그의 오른손은 늘 미세하게 떨렸고 그것 때문에 조각칼을 잡는 일이 고통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말끝을 낮추며 웃었다. 별 수 있겠습니까? 내려가면 또 떨지요. 현목은 그를 마루 한가운데로 안내했다. 정심이 뚜벅뚜벅 다가와 남자의 발 옆에 앉았다. 몸을 남자 쪽으로 살짝 기대자 남자는 무심코 왼손을 개의 등에 올렸다. 손바닥과 털 사이의 온도가 서로를 통과했다. 몇 분이 흘렀을까? 남자는 자신의 오른손을 똑바로 들어 보였다. 떨림은 여전했지만 호흡의 박자는 주춤거리지 않았다. 잠깐 줄었네요. 그는 의아해하며 웃었다.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현목이 말했다. 잠깐은 늘 충분했다. 잠깐이 길을 바꿨다. 다른 날에는 막 상중을 치른 여성이 올라왔다. 그는 말보다 눈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왔다. 마룻바닥의 옆선을 조심스레 쓰다듬다가 갑자기 말없이 울었다. 고요는 멀찍이 서 있었다. 가까이 가지 않았다. 대신 문턱과 마루 사이 그 누구도 지나지 않는 중간에 서서 시간을 붙잡았다. 시간이 달아나지 않도록 작은 모처럼 그 곳에 박혀 있었다. 여인은 울음을 한참 동안 흘렸고 끝날 즈음에는 눈을 감고 귀만 열었다. 울음 뒤에 남는 빈자리가 덜 아프게 느껴졌다. 여기는 이상하게 울음이 금방 마르네요. 그는 말했다. 그럼 됩니다. 현목이 대답했다. 눈물의 속도는 중요하지 않았다. 마르는 자리의 온도가 중요했다. 사람들은 차츰 올라오는 방법을 배웠다. 누구도 떠들지 않았고 사진을 강요하지 않았다. 산은 여전히 큰 소리를 싫어했다. 운하함에는 작은 종이 붙어 있었는데 종을 울리는 일은 하루에 한 번으로 정해졌다. 낮 시간이 절정에 닿았다가 내려올 즈음 종은 한 번만 울었다. 그 소리는 안내가 아니라 회복의 신호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리는 그렇게 말하고 산은 다시 침묵을 회수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는 동안
예상하지 못한 순간들이 틈틈이 끼어들었다. 장터에서 늘 소란을 맡아오던 노인은 암자에 올라오자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나는 조용한 사람은 아니었지. 그는 스스로를 골려먹듯 말했고 정심이 그 말에 대꾸라도 하듯 하품을 크게 했다. 모두가 웃었고 그 웃음은 오래 남지 않고 금세 사라졌다. 오래 남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을 때가 있었다. 사라진 자리를 다른 공기가 곧 메웠다. 낮의 열기가 밤의 선선함으로 교체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교대였다. 어느 날 오후 산 입구에 다시 낯선 차가 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목적이 달랐다. 파란색 비닐 커버가 씌워진 작은 상자와 기록용 노트를 든 젊은 의대생 둘이 내려섰다. 마을 보건소와 연계해 산책 프로그램과 심박 변화를 기록하겠다는 요청이었다. 현목은 잠깐 망설였다. 산이 원하지 않는 숫자들이 들어올까 봐서였다. 그러나 보건소장이 먼저 올라와 우리는 시끄럽지 않게, 오래 머물지 않게 기록도 밖에서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목은 고개를 끄덕였다. 숫자는 적을수록 좋고 오래 남지 않을수록 좋다. 대신 사라지기 전에 길을 내줄 수는 있다. 그날의 기록은 조용했다. 산책을 마치고 내려오는 사람들의 호흡수는 올라갈 때보다 천천히 줄었고 심박은 급하게 떨어지지 않았다. 개들과의 접촉 전후를 비교했을 때 하이톤의 긴장 신호가 줄어드는 경향이 보였다. 의대생 가운데 한 명은 기록지에 작은 별표를 그려 넣었다. 이건 통계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네요. 다른 한 명이 고개를 갸웃했다. 현목은 미소를 짓지도 고개를 갸웃하지도 않았다. 그는 찻잔을 새로 내왔다. 어려운 건 그대로 두지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은 설명되지 않는 채로 두는 편이 나았다. 그 자체로 숨을 쉬게 두는 게 필요했다. 며칠 뒤 비가 살짝 왔다. 여름이 완전히 돌아서는 신호처럼 비는 오래 내리지 않고도 자리를 바꿨다. 마당에 흙 냄새가 오래 남았고 소나무는 비를 거의 다 흡수한 것처럼 몸을 가벼이 흔들었다. 비가 그친 직후 작은 방문객이 올라왔다.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부부가 5살 남짓한 아이와 함께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아이는 말수가 적었고 눈을 맞추는 일이 어려웠다. 부모는 말했다. 그냥 걔를 한번 만나보려고요. 억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현목은 고개를 끄덕였다. 억지는 이곳의 길이 아니었다. 마루 앞에서 현목은 3마리 중 누구를 먼저 보낼지 잠깐 망설였다. 정심은 몸이 묵직했고 고요는 문턱에 서는 재주가 있었다. 옹이는 공기의 틈을 본다. 오늘 같은 날 비가 갠 뒤의 얇은 습도와 아이의 가벼운 발소리 사이에는 아주 작은 틈이 있었다. 그 틈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몸으로는 느껴졌다. 온기. 현목이 아주 낮게 불렀다. 온기가 한 번 그를 보고 그 다음 아이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한 걸음 나아갔다. 아이는 부모의 무릎 뒤에 숨듯 몸을 반쯤 가렸다. 온기는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앞발을 반발짝 접고 고개만 살짝 낮춘 채 그 자리에서 멈췄다. 시간이 흘렀다. 흘렀다고 말하지만 사실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도 잔소리도 설명도 그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다. 아이는 한참 동안 자신의 발끝만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온기의 눈과 아이의 눈이 같은 높이가 되었다. 그 순간 먼 곳에서 새 한 마리가 짧게 울었다. 온기는 꼬리를 한 번 흔들었다.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물결을 일으키듯 아주 낮고 짧게.
아이는 가슴께에서 멈춰 있던 손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뻗기 시작했다. 부모의 숨소리가 동시에 멈췄다. 현목은 눈을 깜박이지 않았다. 정심과 고요는 한 발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옹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의 손이 공기를 만지고 다시 공기가 손을 만지는 시간이 겹쳤다. 손끝과 털 사이에는 비가 그친 직후의 냄새가 얇게 깔려 있었다. 아이의 손은 옹기에 앞 이마 쪽으로 아주 가까이 갔다가 마지막 순간에 멈추었다. 손끝이 떨리지는 않았다. 대신 손 전체가 하나의 호흡처럼 아주 느리게 들고 나기를 반복했다. 그때 마당의 공기가 조용히 바뀌었다. 무언가가 갑자기 생기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다만 같은 공기인데 결이 달라졌다. 누군가가 방금 전에 방 안의 커튼을 아주 살짝 걷어 빛의 방향이 한 칸만큼 수정된 것처럼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고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다. 아이의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다. 울음을 예고하는 떨림도 웃음을 예고하는 떨림도 아니었다. 그저 입술이 공기의 새 결을 더듬는 듯 아주 작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 작은 움직임과 함께 운하암의 마루 끝에서부터 숲의 가장자리까지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조용히 연결되는 듯 했다. 그날 아이의 손이 공기를 더듬던 순간 이후로 운하암의 시간은 한 칸 더 느리게 흘렀다. 바람은 여전히 산등성이를 돌아왔고 강아지 셋은 마루와 문턱 사이에서 낮잠의 깊이를 바꿨다. 특별한 소식은 없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특별하지 않음이 먼 데까지 번져나갔다. 누군가가 말 대신 숨으로 전하는 이야기처럼 거기 올라가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는 말이 장터와 버스 정류장과 우체국과 가게 사이를 가만히 오갔다. 며칠 지나지 않아 작은 제작팀이 올라왔다. 카메라 2대, 마이크 하나, 가방 속에 흰색 테이프가 몇 줄. 최다연 PD는 문 앞에서 모자를 벗어들고 인사를 했다. 허락받고 촬영하고 싶습니다. 시끄럽지 않게, 시간을 길게 건드리지 않게. 현목은 잠시 묻지 않는 침묵을 건넸다. 그 침묵을 다연은 알아들었다. 광고도 자막도 과한 해설도 없이 일어나는 만큼만 담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 가지 더. 여기서는 기적이라고 부르지 맙시다.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숨 쉬는 것들이 있습니다. 촬영은 오전 1시간, 해 넘어가기 전 1시간, 하루에 2번으로 정해졌다. 팀은 멀찍이 떨어져 긴 렌즈로 담았다. 사람 얼굴을 함부로 클로즈업하지 않았고 개들의 동작보다 그 주변 공기의 변화를 먼저 기록했다. 마루 끝, 찻잔의 얇은 물결, 빗장에 번지는 빛, 문턱과 발 사이의 아주 작은 강역. 다연은 스태프에게 말했다. 컷 길이를 함부로 자르지 말아요. 여기서는 기다림이 장면의 절반입니다. 기다림은 사실상 이야기의 심장 박동이었다. 첫 슈팅 데이 오전. 정심은 브라운빛 털 속에 햇살을 한 줄 끼워 넣고 졸았다. 고요는 문을 절반만 열어둔 채 문과 바람과 사람의 움직임을 같은 속도로 맞췄다. 옹이는 저 멀리 산길 머리에서 들려오는 발자국을 먼저 듣고 그 소리가 공손해지도록 제자리에 누웠다. 카메라에는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풍경이 길게 담겼다. 그러나 편집 화면에서 다연은 그 아무 일 없음의 농도를 보았다. 소리가 줄어들수록 장면은 더 많은 말을 했다. 둘째 날 오후 작은 사건이 있었다. 낮에 올라온 노부부가 그늘에 앉아 쉬다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던 할머니가 손등을 고쳐 잡고 남편의 소매를 살짝 당겼다.
숨을 길게 쉬어보자. 그 말은 남편을 향했지만 장소를 향하기도 했다. 정심이 천천히 다가가 할머니의 발끝 옆에 누웠다. 카메라는 그 순간 할머니의 등을 찍지 않았다. 대신 마루판에 나뭇결을 찍었다. 울음이 나무결의 방향을 따라 조용히 이동하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감각. 다연은 촬영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는 대신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았다. 촬영 셋째 날, 비가 조금 내렸다 그쳤다. 방금 전에 아이가 다시 부모와 함께 올랐다. 이번에는 아이가 먼저 문턱 쪽으로 걸었다. 온기는 몸을 반쯤 낮추고 기다렸다. 카메라는 손을 찍지 않고 손이 지나가는 공기만 찍었다. 빛이 손의 궤적을 따라 한 칸 낮아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이 다연은 이어폰을 벗었다. 충분해요. 그녀의 속삭임은 기록용 음성에도 남지 않았다. 기록되지 않는 말이 이곳에서는 더 옳을 때가 있었다. 편집은 마을 아래 컨테이너 작업실에서 이루어졌다. 다연은 음악을 거의 쓰지 않았다. 쓴다면 찬물 끓는 소리와 새소리, 개의 짧은 숨이 맞물려 자연스레 만들어낸 리듬을 약간 살려줄 뿐이었다. 자막도 간단했다. 정고, 길어지는 그림자, 마루, 균형을 배움, 기다림, 누군가의 호흡을 따라 낮아짐. 그 문장들이 다큐의 장면마다 앵커처럼 박혔다 빠졌다. 볼수록 화면은 더 비워졌고 비워질수록 보는 이의 기억 속 무언가가 채워졌다. 완성된 20분짜리 파일을 가장 먼저 현목에게 보여주었다. 마루에 앉아 작은 노트북을 펼치자 화면은 암자의 오후를 다시 불러왔다. 자신의 손과 개들의 움직임, 찾아온 이들의 침묵이 낯설지 않게 이어졌다. 영상은 과장되지 않았고 설명되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또렷했다. 마지막 장면에서 새벽 물가의 얕은 물살이 돌을 스치며 만들어낸 작은 하이톤이 잠깐 울렸다. 현목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있었던 만큼만 있네요. 그 말이 승인 대신이었다. 영상은 곧장 방송을 타지 않았다. 다연은 먼저 마을 회관에서 작은 상영을 했다. 저녁 8시, 플라스틱 의자 20개. 붉은 양파 상자를 쌓아 올린 임시 스크린 위로 운화함의 바람과 시간이 비쳤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가끔 기침이 났고 누군가는 코를 풀었다. 상영이 끝난 뒤 누군가가 물었다. 저기는 언제 가면 좋을까요? 다연은 웃었다. 시간이 원하는 때. 사람들은 그 웃음의 뜻을 금방 이해했다. 소문은 그래도 퍼졌다. 그러나 퍼지면서도 부피가 커지지 않는 소문도 있다. 운화암은 예약제가 되었다. 예약이라고 해도 표를 끊는 절차는 없었다. 마을회관에 작은 공책이 놓였다. 박만수가 첫 줄에 송을씨로 적었다. 한 번에 5팀이야. 사진은 멀리서, 큰 소리는 삼가. 그 아래로 날짜와 이름과 연락처가 단정히 이어졌다. 누가 먼저였는지, 비가 오면 미루는지, 일어날 일을 미리 정하지 않는 규칙이 덧붙었다. 규칙은 최소였고 그래서 지켜졌다. 경찰은 가끔 산 입구를 돌았다. 이윤호는 무전을 짧게 쓰고 차에서 내리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 내릴 때면 길가의 풀을 손끝으로 살짝 건드렸다. 산은 여전히 사람의 발소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늘었다. 입구의 편의점은 보리차병을 더 들여놓았고 버스 기사들은 오후 5시 차를 한 번 더 세웠다. 장터의 국밥집은 밥을 조금 더 해두었다. 그러나 어느 가게도 운화암 세트 같은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돈 냄새가 너무 빨리 올라오면
산이 먼저 등을 돌릴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외지에서 온 사업가가 마을회관에 나타났다. 브로슈어가 인쇄된 종이와 임대 계약서 사본, 힐링 체험이라는 표제가 선명했다. 개들과 교감하는 유료 프로그램을 설계하면 지역에도 도움이 됩니다. 말은 친절했지만 공기의 결은 낯설었다. 박만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여긴 그런 식으로 벌지 않습니다. 사업가는 이해하려는 얼굴을 잠깐 만들고 곧바로 이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바꿨다. 그날 저녁 현목에게 소식이 올라왔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당 한쪽에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다 놓았다. 뚜껑 없는 나무 상자. 그 옆에 종이 한 장이 놓였다. 원한다면 이곳에 새지는 않습니다. 상자 속엔 동전 몇 개와 접힌 종이 2장이 들어갔다. 그 다음 날 종이 한 장은 사라졌다. 누가 가져갔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한 달 뒤 현목은 다시 병원으로 갔다. 복도의 공기는 변하지 않았다. 의사의 눈빛도 스피커에서 나오는 번호 호출의 억양도 색이 바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다르게 자리 잡았다. 의사는 지난달과 이번 달의 기록을 나란히 놓고 수치를 조용히 설명했다. 지금 상태라면 더 천천히 갈 겁니다. 의사는 천천히 라는 단어를 고르고 또 골랐다. 처방전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다만 마지막 칸의 메모가 바뀌었다. 생활 유지, 산책 유지, 잠 유지. 유지라는 단어가 처방이 되는 순간 현목은 고개를 숙였다. 의사는 무심코 물었다. 요즘 무엇을 하십니까? 그는 짧게 답했다. 길을 걷고 물을 드고 이름을 부릅니다. 의사는 그 의미를 묻지 않았다. 묻지 않음 속에 서로의 시간이 잠깐 겹쳤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밭이 낮게 펼쳐졌다. 비닐하우스의 하얀 곡선, 양파를 말리는 평상, 장화를 벗어놓은 작은 그림자. 모든 것이 제자리였고 그 제자리의 의미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운화암 게이트에 닿자 3마리가 동시에 일어섰다. 정심은 가볍게 털을 털고 고요는 문을 반쯤 열었다. 옹기는 현목의 손끝 냄새를 한 번 맡고 천천히 마당 중심으로 걸었다. 마당의 중심은 움직이는 곳이었다. 그날의 중심은 다음 날의 주변이 되었다. 중심을 고정하지 않을수록 모든 것이 덜 흔들렸다. 어느 오후 다연의 팀이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인사를 했다. 여기서는 이만큼만, 그녀가 말했다. 더 찍을수록 덜 보일 것 같아요. 현목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언젠가 또. 다연은 웃었다. 그 언젠가가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떠나는 날 팀은 아무 선물도 두고 가지 않았다. 대신 외장하드 하나의 이름을 바꿔두었다. 운화암 기록이 아니라 운화암 덤 호흡. 그 이름을 바꾸는 동작이 작은 절처럼 보였다. 촬영이 끝나고 암제는 다시 원래의 길이가 돌아왔다. 그러나 몇몇 것들은 달라졌다. 마루 기둥 하나가 조금 더 단단해졌고 빗장의 손잡이는 잡을수록 더 매끈해졌다. 저녁이면 소리의 높낮이가 조금씩 달라졌다. 몇 달 전 밤에 들리던 거친 발자국 소리 대신 멀리서 올빼미가 한 번 울었다가 금세 그치곤 했다. 어느 날은 맨노루가 계단 아래서 발을 멈추고 한참 동안 냄새를 맡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표정으로 숲 쪽으로 사라졌다. 밤은 여전히 길었지만 더는 두꺼워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올라왔다. 어떤 날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어떤 날은 공책에 빈 줄들이 통째로 넘어갔다.
예약이 없는 날에는 현목이 먼저 찾았다. 산이 먼저 부르는지 사람이 먼저 찾는지 분간할 수 없는 날들이었다. 그럴 때면 그는 문을 활짝 열지 않았다. 문을 절반만 열어두고 그 절반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의 형태를 살폈다. 정심은 그 옆에 앉아 자신의 호흡을 바람의 속도에 맞췄다. 고요는 무턱에 앞발 하나를 얹고 공중의 먼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바라봤다. 옹이는 마당 모서리를 돌며 오늘의 중심이 어디쯤인지 찾아냈다. 가끔은 낮게 질문이 내려왔다. 스님, 이건 무엇입니까? 물은 이가 누구든 비슷한 문장을 골랐다. 현목은 그건 또는 이건이라는 지시어를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그는 종종 같은 답을 건넸다. 여기서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름을 붙일수록 멀어지니까요. 멀어질수록 덜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에게도 그는 같은 말을 했다. 모르는 채로 두는 게 오래 봅니다. 모르는 채로 본다는 건 애쓴다는 뜻과 달랐다. 덜 애쓸수록 오래 갈 수 있었다. 가끔은 짧은 편지가 올라왔다. 봉투 안에는 2줄짜리 글이 들어있곤 했다. 지난번에 울음이 금방 말랐습니다. 그 뒤로 잠이 깊어졌습니다. 손이 완전히 멈춘 건 아니지만 멈추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았습니다. 편지는 답장을 요구하지 않았다. 답장이 오지 않아도 편지는 길을 잃지 않았다. 어떤 편지는 나무 상자 옆에 버려둔 작은 병에 접혀 꽂혔다가 비가 오면 불어터져 새로운 종이가 되기도 했다. 현목은 편지를 모으지 않았다. 모았다면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가을의 문턱에 서던 날 박만수가 암자로 올라왔다. 손에는 작은 고무 망치와 오래된 못이 들려 있었다. 문파에 하나 걸어야겠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자꾸 여기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현목은 망설였다. 이름은 붙이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으니까. 박만수는 미리 준비한 나무판을 보였다. 판에는 글씨가 없었다. 아무 글자도 새기지 않은 매끈한 나무였다. 이름 대신 나무. 여기 오는 사람은 이 나무를 보고 자기 마음속 이름을 떠올리겠지요. 현목은 웃었다. 그럼 박 이장님 손으로. 박만수는 마루기둥 옆에 나무판을 달았다. 망치질이 3번 울렸다. 그 소리는 종소리보다 더 짧고 산에게는 더 또렷하게 들렸다. 날씨가 더 식자 아침 물소리가 달라졌다. 물은 돌을 더 깊게 감고 돌았다. 어느 새벽 현목은 나무 바가지를 들고 계곡으로 내려갔다. 물을 떠올려 입술을 적시는 아주 짧은 동작뿐인데도 그 속에는 지난 몇 달의 길이와 여름의 온기가 겹쳐 있었다. 바가지 위에 떠오른 작은 물거품이 터지기 전에 정심과 고요, 온기가 차례로 물을 마셨다. 정심은 크게, 고요는 2번에 나누어 온기는 이마를 적시듯 아주 조심스럽게. 바가지의 물결이 사라지자 물 위로 비친 하늘의 가장자리가 선명해졌다. 그 자리에서 현목은 개들의 귀에만 들리게 낮게 말했다. 함께 있는 동안은 이곳이 먼저 우리를 돌봅니다. 그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 약속을 확인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의 방향을 한번 손끝으로 짚어본 것이었다. 개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대신 서로를 한번 보고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한번 봤다. 물은 대답 대신 흐름으로 대꾸했다. 흐름은 말보다 오래 남았다. 그날 오후 아이가 다시 올라왔다.
부모는 한 걸음 뒤에서 서 있었다. 아이는 문턱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발끝으로 마루에 한 칸 올라서고 손을 배 앞에서 모았다가 풀었다. 온기가 먼저 한 발짝 나갔다. 아이는 이번에는 손을 더 일찍 내밀었다. 손끝이 온기에 이마에 닿았다. 아주 짧게. 닫고 숨을 들이쉬고 놓았다.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다. 부모는 울지 않았고 현목도 미소 짓지 않았다. 다만 바람이 잠깐 방향을 바꾸었다가 원래의 길로 돌아왔다. 바람은 늘 하던 일을 계속했다. 해가 기울 때 운하암의 그림자는 계단 끝에서 멈췄다. 정심은 긴 하품을 한번 했고 고요는 문을 조금 더 닫았다. 옹이는 마당 한가운데 한 바퀴를 천천히 돌았다. 그 원은 환영이자 경계였고 환영일수록 경계가 되었다. 경계는 쫓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선이었다. 그 선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더 오래 갔다. 해가 산 너머로 완전히 넘어가자 빗장의 금속이 아주 작게 식는 소리가 들렸다. 낮에 든 것이 밤에 식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현목은 마루 끝에 앉았다. 방 안에는 여전히 병원 봉투가 있었다. 이제는 봉투의 존재가 마음을 붙잡지 않았다. 종이에 적힌 문장들은 여전히 날카롭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날카로움이 더 이상 마음을 긁지 않았다. 그는 봉투를 서랍 더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덜 가까워졌다. 가까워야 하는 것들이 가까워졌고 멀어야 하는 것들이 멀어졌다. 질서가 생겼다기보다 질서가 서두르지 않게 되었다. 밤, 문 앞에는 더 이상 발자국이 서성이지 않았다. 대신 멀리서 여우가 한 번 지나갔다. 여우는 문턱을 넘지 않고 계단 아래에서 방향을 틀었다. 그 움직임은 잠깐의 인사 같았다. 산은 산대로 살고 사람은 사람대로 살면서 그렇다고 서로를 모르는 것도 아닌 그 사이를 강아지 셋이 잇고 있었다. 잇는다는 말은 붙이는 뜻이 아니라 사이를 보이게 하는 뜻이었다. 사이가 보이면 멀어지지 않았다. 멀어지지 않으면 급히 붙일 필요가 없었다. 가끔씩 다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영상은 잘 있습니다. 천천히 보고 천천히 보여주려 합니다. 빠른 공개도 큰 플랫폼도 거론하지 않았다. 어느 겨울밤 다연은 한 줄을 더 보냈다. 어쩌면 이건 보여주는 것보다 보관하는 게 맞을지도요. 현목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보관은 때로 가장 큰 공개였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 파일이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지 않으면 그 또한 좋다. 필요하지 않음이 나쁠 때는 많지 않다. 며칠 뒤 눈이 왔다. 첫눈이었다. 소리 없는 언어가 마당과 지붕과 나무 위에 같은 속도로 얹혔다. 정심은 처음 보는 것처럼 눈송이를 쫓다가 금방 포기하고 문 안으로 들어왔다. 고요는 문턱 위에 앞발을 걸치고 눈밭 위에 그려지는 작은 발자국들을 세웠다. 옹이는 나가려다가 현목의 시선을 보고 멈췄다. 그는 웃었다. 오늘은 안 가도 좋다. 안 가는 날이 쌓이면 가는 날이 더 정확해졌다. 쌓임이 방향을 만든다. 저녁, 마을회관 공책의 한 페이지가 바람에 넘어갔다. 박만수가 들러 공책을 덮고 의자 몇 개를 겹쳤다. 바람이 계단을 오르려다 공책의 모서리에 걸렸다. 그 바람은 방향을 다시 잡고 산 아래로 돌아섰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 날도 공책은 제 할 일을 했다. 빈칸을 잘 비워두는 일. 빈칸을 잘 비우면 글자가 더 단단해졌다. 운하암의 이름 없는 나무판처럼. 봄이 오기 전 어느 새벽 현목은 다시 물가로 내려갔다. 숨을 들이마시는 길이가 길어졌고
내쉬는 길이도 그만큼 길어졌다. 물은 멈추지 않고 돌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손을 물에 넣었다가 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여기서의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내 일만도 아니다. 개들은 그의 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정심은 먼 하늘을, 고요는 가까운 나뭇가지를, 옹이는 물의 표면을 봤다. 셋의 시선은 서로 다른 데를 향했지만 그 다름이 같은 곳을 오래 지키게 했다. 해가 어스름이 올라올 때 현목은 마루로 돌아왔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바람은 반만 들어왔다. 반만 들어오는 바람이 방을 더 잘 식혔다. 그는 방 안에 놓아둔 작은 목탁을 손끝으로 한번 만졌다가 내려놓았다. 오늘은 울리지 않아도 되었다. 종은 하루에 한 번만 울리지만 오늘은 그 한 번을 물이 대신 울려주었다. 물의 소리는 덜 또렷하지만 더 오래 남는다. 오래 남는 것들이 이곳의 골격을 이루었다. 해가 높아지자 예약 공책 두 줄에 같은 이름이 적혔다. 다연. 그녀는 혼자 올라왔다. 오늘은 카메라 없이 그녀가 웃었다. 현목도 웃었다. 그럼 차나 한 잔. 둘은 마주 앉아 오래 말하지 않았다. 다연이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외장하드가 들어있던 봉투였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돌려주세요. 아니면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현목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대신 봉투 아래에 손을 얹어 잠깐 눌렀다. 봉투는 그 손의 무게만큼 낮아졌다.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봉투는 그대로 마루 위에 남았다. 바람이 살짝 흔들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 해가 기울 때 다연은 일어났다. 여기에는 결말이 없는 게 좋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결말이 없으면 계속 볼 수 있으니까요. 현목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결말 대신 물소리. 둘은 함께 계단 아래로 내려가 물가에 섰다. 물은 오늘도 같은 방향으로 갔다. 같은 방향으로 가되 같은 물은 한 번도 없었다. 다연이 물 위에 손을 얹었다 뗐다. 충분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그 말은 녹음되지 않았다. 녹음되지 않는 말이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었다.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자 운화함의 그림자는 다시 계단 끝에서 멈췄다. 정심은 마루의 가장자리를 지켰고 고요는 문을 살짝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 온기는 마당의 중심을 바꿔놓았다. 중심은 늘 바뀌었다. 바뀌는 덕에 같은 곳이 오래 유지되었다. 현목은 문 안으로 들어가 빗장을 걸지 않았다. 오늘은 걸지 않아도 괜찮았다. 밤은 왔고 밤은 지나갈 것이었다. 지나가야만 하는 것이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그는 등바디 없는 의자의 등을 기대었다. 그는 눈을 감고 이름을 한 번씩 불렀다. 정심, 고요, 온기. 이름을 부르되 붙잡지는 않았다. 이름은 붙들기 위한 손잡이가 아니라 놓아주기 위한 표식이 될 수도 있었다. 이름을 놓아주면 자리가 남았다. 자리가 남으면 숨이 들어왔다. 숨이 들어오면 내보낼 수 있었다. 그 단순한 순환이 이곳을 살리고 있었다. 그는 아주 작게 웃었다. 오늘도 이곳은 먼저 그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일도 아마도 그럴 것이다. 다만 그 아마도가 이곳에서는 가장 단단한 약속이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